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최악의 심리에서 잠깐 반등했습니다. 네, 이걸 기폭제로 조금만 더 올라가라. 많이도 안 바래. 2,800까지만 가자. 아직 멀었네요. 2,800까지만 가면 뭔가 좀 수습이 될 것 같아. 아, 근데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죠? 네, 참 우리도 이런 강세론자가 이렇게 많이 약해졌습니다. 투심 회복이 먼저인 것 같아요. 요즘에 약간만 악재가 들려도 워낙 크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어제 아베크롬비 보세요. 아베크롬비. 아베크롬비 스냅. 스냅. 이런 거 주가가 막 28%. 어제 스냅이 한 40몇 프로 빠졌죠. 하루에. 43% 아주 뭐. 미국 주식은 진짜 무서워요. 뭐 까딱하면 막 30-40%씩 막 빠져버리니까. 정직한 시장이야. 우리는 정직하진 않아. 우리는 각종 그 조화를 부리잖아요. 선반영 조화, 피크아웃 조화. 그렇죠. 피크아웃 되고 뭐 실적이 나와서 뭐. 킹반영이라고 하죠. 진짜 킹 받죠. 네. 그만큼 참 한국 시장이 난이도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쩔. 네. 네,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어제는 좀 많이 하락했죠. 오늘은 조금 반등했습니다. 코스피가 0.4% 상승, 코스닥은 거의 0.9%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은 비금속 광물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어제는 좀 많이 빠졌지만 오늘은 4% 반등을 했고요. 한일 시멘트도 3.5% 상승을 했습니다. 의약품 섹터가 모처럼 좋았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계속 줄줄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좀 하반기에 좀 수출 기대감 때문에 5.5% 반등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거의 3% 상승, SK바이오사이언스 2%대 상승하면서 오늘 의약품 섹터도 선방을 했습니다. 네. 그 세 번째는 은행이었는데요. 카카오뱅크가 2% 상승하면서 상승을 좀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 관련주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오늘 8%나 올랐거든요. 플랫폼 최초로 전월세 대출 중개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월세 그 대출을 이제 받으려면 원래 은행마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페이에서 그냥 조회해가지고 만약에 K뱅크가 싸다 그럼 K뱅크로 바로 연결해서 앱으로 넘어가서 대출 받고 이런 플랫폼 영업을 오랜만에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규제가 좀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런 플랫폼 영업을 조금 못했었거든요. 보험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는 다시 시작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결국 모든 그 자본주의의 문명이나 이런 것들은 효율성 증가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생산성 효율이든 무슨 효율이든 우리가 자본을 투여했을 때 거기서 리턴되는 효율인데 많은 영역에서 그런 효율성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가격이나. 네. 그래서 우리가 장장 20년간의 디플레 를 맞이했다. 이번에 이제 조금 달라지는 상황인데 결국 금융시장에서도 이런 파괴적 혁신이나 뭐 일종의 혁신을 통해서 결국은 고객들 입장에서 조금 더 싼 가격으로 금융 접근이 되는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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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가 오늘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더라고. 어제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특히나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제 매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재료 소멸 이슈로 11% 하락을 했습니다. 네. 미국 시장 같았으면 올랐겠죠. 네. 네. 역시 킹반영의 나라이고요. LG엔솔도 거의 2.7% 하락, MC넥스도 2.5% 하락, 솔루스 첨단 소재 1.7% 하락,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반등을 할 줄 알았더니 어제 좀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네. 오늘도 하이닉스가 0.4% 하락, 삼성전자 0.15% 하락.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어제와 비슷한 루머가 돌았습니다. 어제는 이 서버 쪽, 그 미국과 중국의 이제 서버 고객들이 이 서버용 D램 오더컷을 했다. 이런 루머가 돌면서 좀 안 좋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삼성 이 무선사업부의 CIS 이미지 센서 오더컷 발생 루머가 또 돌았습니다. 유통 담당 업체의 6월 해당 품목 매출이 70% 감소했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이 전년 동기 대비 어마무시하게 빠졌거든. 그렇죠. 네. 지금 뭐 중국도 락다운 이후로 계속 중국의 특히 출하량 데이터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지고 있죠. 아까 제 기억으로는 한 30%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까? 전년 동기 대비? 더 빠졌던 것 같아요. 한 40% 빠졌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 지금 출하량이 어마무시하게 빠지고 있어요. 네. 4월엔 참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양 이 카메라 모듈 업체 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참 최근에 이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빨리 지금 안드로이드 진영은 대각성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보기엔 구글, 삼성, 뭐 중국의 한 업체, 뭐 샤오미나 뭐 하여튼 연합 전선을 하든지 뭔가 좀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밀리면 안드로이드 진영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그 애플은 또 독점을 향해 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점유율이 50% 넘었어요.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가격 결정권이 그들에게 가는 거지. 그러면은 소비자들한테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뭔가 각성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한국거래소가 어저께 지수 변경 결과를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6월 9일 종가 기준으로 리밸런싱 될 예정이고요. 뭐 편입 종목도 많고 편출 종목도 많은데 일단 편입되는 거는 수급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이 공매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차장고와 이 대차장고 비중 그리고 이게 높으면 좀 위험하겠죠.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멀티플 특히 높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편출 종목 중에서는 이제 공매도 잔고 비중이 원래 높았던 이런 종목들은 쇼커버를 할 수가 있어서 뭐 편출이 됐지만 일시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종목별로 일일이 언급해드리기보다는 요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코스피 200 7종목이 교체가 됐고요. 편입 종목 중에 좀 수급 효과가 클 것 같은 종목들은 한일시멘트 오늘 좀 3.5% 정도 올랐죠. SD바이오센서가 있고요. 편출 종목 중에는 SK디스커버리와 쿠쿠홀딩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코스닥 150도 지수 변경이 꽤 많았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7종목 교체가 됐는데 코스닥 150은 12종목이나 교체가 됐습니다. 편입 종목 중에서는 유니테스트가 수급 효과가 좀 커 보이고요. 편출 종목 중에서는 JNTC가 조금 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2차 전지에서 요즘에 조금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LNF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공시가 나왔죠. 자사주를 열심히 취득을 했는데 이걸 소각 안 하고 매각을 하겠다. 킹 받죠? 네. 어쩔저쩔? 진짜? 근데 사실 대안은 없습니다. 이 캐펙스 투자가 워낙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증자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도 이 자사주 100만 주를 처분을 했는데 이 처분하는 가격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27만 6,600원. 거의 역대 최고 가격으로 결정이 됐고요. 어제 종가보다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아, 현가보다도 높다? 예, 현가보다도 높죠. 오늘 또 주가가 한 5%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훨씬 더 높게 팔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판 대금이 회사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사주 입장에서는? 예, 자사주 매입이 사실 좋은 것도 모든 자사주 매입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기업이 아주 고평가돼 있을 때 그때 막 자사주 매입하면 주주 돈으로 예, 그렇죠. 네. 비싸게 사는 거니까. 네. 반대로 자사주 이 매각도 비싸게 판다면 좀 도움이 되는 이슈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좀 큰 규모입니다. 2,766억 정도 네. 규모로 매각을 한다고 하고요. 어제 테슬라가 7% 빠져가지고 2차전지 소재주 좀 영향이 장중에 좀 있을까 했는데 뭐 오른 종목도 있고 빠진 종목도 있고 요즘에는 좀 테슬라와 2차전지 소재주 간의 상관관계가 크게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대주주 지분 53.2%, 53.3% 약 2조 원 정도 지분 가치인데요. 이게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수 후보는 뭐 롯데케미칼이 유력하다 뭐 이런 루머도 있었는데요. 아직 티저 레터 발송한 상태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인수 가격은 보도상으로는 3조 원 안팎으로 결정될 것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도 전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삼성 SDI 물량이 빠진다 이런 이 일진 머티리얼즈의 루머도 돌았거든요. 요즘 참 루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장중에 낙폭을 좀 많이 확대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가 장중에 장중에는 뭐 15% 가까이도 빠지던데 결국에는 11%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2차전지 소재주 중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4% 상승하면서 제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도 6% 정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네. 이 매각 이슈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 시장의 흐름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IPO 시장이 좀 많이 죽었잖아요. 예전에 LG엔솔 상장할 때 2021년 초 그때는 정말 열기가 뜨겁고 그냥 묻지마 청약을 하는 분위기였다면 최근에는 너무 흥행이 떨어져서 기관들도 웬만하면 수요 측에 좀 소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상장을 그래서 철회를 하는 이런 움직임도 많잖아요. 그래서 IPO를 사실 많은 업체들이 하려고 했었어요. 특히나 이커머스 업체들 예를 들면 뭐 당근마켓, 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 야놀자, 여기어때 뭐 해외로 나스닥도 상장하겠다, 뭐 코스피 상장하겠다 여러 계획들을 밝혔었는데 이렇게 IPO 시장이 여기가 식으면 조금 높은 밸류를 받기가 어려워서인지 매각으로 방향을 틀 것 같다 이런 지금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마트 사례를 보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가 작년에 이베이 코리아 지분 80%를 3.5조 원 정도에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 1.4조 원은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지금 영업이익보다 지금 많이 나오는 상태라서 1.4조 한 7년에 상각하려면 어마무시하지. 네, 여러 이제 연도로 나눠서 상각을 하는데 이베이 코리아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코리아도 나머지 지분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판관비 내에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라는 계정으로 1분기에 530억이 나갔습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이 340억이었거든요. 만약에 여기 안 나갔으면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그래서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상각 예정인 무형자산 규모가 1.6조 원 정도이니까요. 이 사실 굉장히 좀 멀티플이 높거나 이런 순자산 가치 대비 높은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 이 무형자산이 특히 큰 비중으로 차지하는 이런 기업들이 인수하면 인수기업의 재무제표에도 조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승자의 저주 같은. 예, 그렇게 부르긴 하죠. 네, 네. M&A에서 성공했을 때 승자의 저주가 있는 게 바로 이런 흐름들인 거죠. 네. 네. 사실 이거 인수기업의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그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일부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 효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PO 시장이 이제 슬슬 냉각되기 시작해요. 그 스타트업 쪽에서의 돈도 많이. 사실은 한국의 이 창업 시장이 굉장히 발달해서 좋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약간 투덜거렸던 건 장내 시장보다 장외 시장이 너무 발달해서 네.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장내 시장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장외 시장도 발달하는데 이건 지금 너무 거꾸로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청년 창업 지원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창업하기 되게 좋은 생태계고 그래서 다양한 스타트업이 나오고 이건 너무너무 좋은데 만약에 이제 IPO 시장이 이렇게 식으면서 이쪽 시장도 같이 식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청년들 실업 문제가 또 상당할 것 같다. 이게 사실 봉급으로 따지면 어마무시하게 좋은 최고로 좋은 직업이잖아요. 스타트업. 창업해가지고 스타트업 CEO가 돈 받고 이렇게 돈 또 땡기고 이러는 거는 사실 뭐 회사 취업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미래 전망과는 뭐 전혀 차원이 다르니까. 그렇죠. 뭐 작년 재작년 수준 정도로 이 비상장 기업들 스타트업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면 뭐 스타트업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크겠죠. 청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뭐 상당히 큰 편이고 근데 갑자기 자금 조달이 지금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이쪽도 죽으면 또 연타로 또 죽고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너무 수요가 뜨거우니까 이걸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연준의 의도는 확연히 보였어. 수요를 죽여버리겠다. 니네 이거 너무 뜨겁다. 너무 돈을 흥청망청 많이 벌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이민자가 없으니까 일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임금이 끝도 없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 도저히 가라앉지 않는다. 죽여야 되겠다. 자산 가치를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미국 시장이 지금까지 죽은 수준을 연준은 어느 정도 수준을 볼 것이냐. 근데 지금까지 충격적이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었어요. 연준에서는 없었죠. 네. 투자자들은 심각하다라고 보고 하는데 있는데 연준에서 단어 나온 거는 뭐 그냥 우리는 이미 소통 잘하고 있고 의례적으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가격을 많이 빠졌다고 연준은 생각하지 않는 듯 합니다. 네. 미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와 연준의 시각 차이가 아직도 크다라는 뭐 의견도 있습니다. 네.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코로나 때 이후로 한 10몇 프로 올랐잖아 라고 보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고점 대비 30% 빠졌잖아 라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에서 빨리 좀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와서 보면 코로나를 너무 과대평가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본시장 입장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 수습도 이렇게 거칠게 되는 거고 돈 빠져나가는 과정이 끝나야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한 6월달 50bp 올리고 나서 한번 그때 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 연준 공부를 해보고 추적을 해보니까 대략 그런 정도쯤으로 봐야지 뭔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잠정 결론, 잠정 시나리오가 나오네요. 연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긴축적인 움직임으로 돌아서야지 조금 시장 반등 기미가 좀 보일 거라는 의견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뭔가 믿음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이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오늘 6.3% 상승을 했거든요. 이틀 전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는 조금 조정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NH증권에서 목표가를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상향을 시켰습니다. 전 증권사 중에 60만 원은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인 것 같고요. 시총이 이제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네. 하반기부터는 이제 아이폰 14, 아이폰 14 후면 카메라만 뿐만 아니라 전면 카메라에도 납품한다라고 최근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매출 이 부분에서 1조 원이 웃돌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23년도부터는 폴디드 줌
액추에이터까지 공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외국 외사에서는 CT가 LG이노텍 목표가를 43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상향을 하면서 오늘 좀 수급이 좀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죠. 쌉니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열광하기 시작하죠. 애널리스트. 이제 사람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모이기 이제 시작하는 것 같고요. 이제 애플카까지 얘기가 나오고 XR, 뭐 자율주행 이런 거 나오면서 주가가 슈팅하면 그때 조심 좀 해야 되겠죠. 조심 좀 하면 그때는 나와야지 뭐. 사람 많이 모여요. 이슈가 막 모든 게 빵빵 터지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생각. 이제 너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빨리 조심하게 되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신한금투자에서 음식료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음식료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종목은 하이트 진로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보보캐시. 네,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상 이변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작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곡물 가격은 올해 3분기까지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곡물 가격 상승 때문에 음식료 업체 입장에서는 하반기에는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이제 가격 인상 효과가 2분기부터 가시화되면서 P가 상승할 것이고, 리오프닝 됐잖아요. 이제 회식하고 술 많이 먹어야겠죠. 주류 소비가 회복되면서 Q도 회복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사실 이 음식료뿐만 아니라 어떤 업종에 속해 있던 간에 이 많은 비용 상승 요인을 판가 전이로 커버를 하는 이런 기업들이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하이트진로는 2.7% 오늘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어제 안 좋았던 기판 업체들 오늘도 좀 반등이 있었는데요. 네. 그중에 이스페타시스가 대구에 840억 원 규모 증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이라 불리는 MLB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고요. 연간 2천억 규모 추가 캐파 확보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MLB는 이제 PCB 중에서도 네트워크 장비와 서버의 핵심 부품인데요. 이 하이엔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국내선 이스페타시스가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이 5G 투자가 나중에 본격화되면 이 고집적, 고다층 기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회사 측에서는 이번 투자로 이 해당 공장에서 5년 내에 연매출 6천억을 달성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PCB는 설비 증설이 무조건 긍정적인 뉴스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워낙 쇼티지니까. 대덕전자 800억부터 시작해서 재작년에 아주 뭐 지금 오늘 역시나 그래서 반응 좋았죠. 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11.4%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SMP라고 하죠. 전력 도매 가격 요거 상한제를 신설한다라고 어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로 인해서 뭐 SCG 에너지 여기는 어제 18.7%나 크게 폭락을 했고요. 뭐 발전자 회사 갖고 있는 뭐 SK나 GS 마찬가지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게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정책에 따르면 직전 3개월 가중 평균 이 S&P가 과거 10년간 월별로 본 S&P 상위 10%에 해당한다면 과거 10년 가중평균 S&P의 1.25배를 상한선으로 설정을 하고요. 이걸 1개월간 적용한다라는 안인데요. 2012년 5월 이후에 가중평균 S&P를 고려해보면 상한선은 약 135원 킬로와트 시당 이 수준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이 발전사들의 실적 추정치 하향은 불가피하겠지만 올해 S&P 예상치는 평균 180원 이라고 합니다. 킬로와트 시당. 작년 평균이 94원 정도였으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이미 70%나 높아진 상황이라서 실적 걱정을 할 땐 아니다. 물론 실링은 조금 낮아진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전일 SGC 에너지의 주가 폭락도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단가 많이 올랐네요, 진짜. 단가 많이 올랐죠. 근데 그냥 쓰는 거 다 그러면 적자네. 130원 정도에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킬로와트당. 네. 그리고 근데 오늘 이 발전 회사들은 오늘 별로 주가 반등이 없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FOMC 의사록이 5월달 공개가 되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겁납니다. 이제 겁이 나. 엔비디아 겁나. 겁나요? 엔비디아 겁나 진짜. 왜냐면은 이게 장외시장에서 350만 원씩에도 팔렸대요. 엔비디아 그 GPU가 뭐 R 무슨 그래픽 카드가 R3030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그 가격이 훅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떨어진 지 한참 됐죠.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가격이 떨어진다. 중고 또는 장외시장이 떨어진다는 건 이제 본가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겁나 지금. 사재 기수도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가격 올라갈 때 네. 일부러 안 풀고 물량을 이렇게 그- 쟁여두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떨어질 기미가 보이면 한 방에 쏟아지면서 가격 네. 폭락도 좀 급하게 왔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비트코인 시장이 완전히 뭐 어려워지고 있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 겨울이 시작된 거지. 초겨울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겁납니다. 그렇죠. 8, 9천만 원까지 가다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네. 채굴하려는 유인이 좀 많이 줄긴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그 IT 관련주 중에 최고의 고비가 아니냐 이번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밸류에이션 높죠. 엄청 높죠. 이게 100배에서부터 떨어졌죠. 네. 100층에서 떨어지면 무서운 거야 이게.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살벌하네요. 100층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100층에서 떨어지면 진짜 살벌해요. 이게 내일만 잘 넘어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저녁만 걱정입니다. 네. 예, 떨어져도 이제 5층에서 떨어지는 게 제일 낫겠죠. 스폰지만 까는 살아 5층은. 100층에서 그럼요. 끓은 밑에 스폰지 있으면 바람 때문에 딴 데 가서 떨어져. 그게 문제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5%입니다. 요거를 25bp, 1.75%로 올릴 것이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그렇죠. 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HSBC도 25bp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3분기, 4분기 각각 25bp 추가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는 연합인포메스에서 뵙겠습니다. 연합인포메스에서 나가시고 내일은 또 우리 쪽지기님하고 또 자리 함께 그렇죠. 하시고요. 내일은 이제 안 계시죠. 제가 박동희님이. 이제 아주 집안의 중요한 날을 맞이해서 여름휴가를 먼저 씁니다. 네. 네. 그러면 금요일도 안 나오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은 그럼 제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